우리 백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 의심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 오히려 모르는 것에서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몰라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몰라서 서로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싸우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아는 것이 정말 힘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아는 것이. 뭐 제가 의학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백신 개발에 대해서 뭘 이렇게 대단히 많이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린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제 의견을 참고하고 그리고 다른 걸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저는 백신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의학의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의학이 20세기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우리 18세기, 19세기에는 사람들이 병원 가서 오히려 죽었다니까요. 아이 낳으러 유럽에서 19세기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러 갔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산모하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니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 갔는데 죽어.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받아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산모가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의료기기하고 의사의 손이라 이런 걸로 이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의학에서 치료를 할 때 의사들이 손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의료기기들을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지만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우리가 불치병으로 여겼던 뭐 천연두, 흑사병,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치유가 됐고요. 이제 암 같은 것도 이제 극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의학이 발전하는데 이런 이번에 개발되는 백신들은 RNA 치료제라고 mRNA, 뭐 RNA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유전자 치료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유전자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의학 중에 한 분야인데요.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해서 이번에 뭐 이렇게 백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진 않았지만 2상에서 발표하기를 이거 백신 방어율이 94%다, 뭐 90 몇 %다, 막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의학의 발전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90%가 넘게 방어율이 되지? 맞으면 거의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이렇게 방어율이 한 60 몇 %만, 70%만 넘어도 대단히 잘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90%가 막 넘고 그러는 것도 요즘에 개발되는 백신의 방법이 굉장히 최신식의 방법으로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죠. 뭐 이제 줄기세포 치료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유전자 가위 이런 것까지 더 앞으로 더 진행되면 그야말로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학의 발전이 생명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100세, 200세, 300세까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지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신이 뭐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보면. 백신을 맞으면, 독감 백신도 맞으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독감 백신보다도
이거 뭐 이렇게 그 코로나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덜해요. 훨씬 비율이 떨어져요. 코로나 백신 맞아서 어디가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독감 백신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 독감 백신 맞고 나면 일단은 몸살 좀 하잖아, 우리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백신 확보를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해서 그게 제일 불만이죠. 가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불만, 뭐 방어를 우리 이제 방역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백신을 빨리 들여와서 빨리 맞췄어야지, 그래야지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지 않느냐. 미국인들은 지금 전 인구의 10%, 15, 거의 15% 넘게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데는 그냥 이제 마스크 우리 벗고 다니자, 주지사가 그렇게 또 얘기하고, 4월 1일이 되면 드디어 이제 그 디즈니랜드도 개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백신 접종이 빠르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데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져갔나 몰라. 신기하게. 근데 의외에 이제 또 다른 백신에 대한 그 의외의 한 방이 또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백신을 가져갔는데, 확보를 빨리 했는데 접종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느리다고 또. 그리고 일본은 주사기를, 백신을 놓으려면 이렇게 주사기 확보를 제대로 못, 백신은 확보했는데 주사기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일본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늦게 진행된다라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는 늦게 했는데 비교적 빠르게 또 백신 접종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그 어떤 그 욕구에 만족스럽지 못하죠. 이번 정부는 그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면 백신 확보를 좀 빨리 해서, 좀 무리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열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좀 그러지. 지금도 그 5인 이상 식당에 못 가고 그러잖아요. 예약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는 것은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이란한테 백신을 얼마만큼이라더라, 뭐 몇 억 원어치 뭐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러는다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상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거든요. SK 사이언스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CMO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문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 매우 발달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제 주사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신을 효과적으로 이제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하는 그런 주사기, 그러니까 100% 이상 팍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주사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사기 특수가 생겼어. 이제 주사기 주문량이 폭증하고 주사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수출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백신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나는 맞기 싫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맞겠다는 사람이 뭐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어느 총리는 공개적으로 난 안 맞는다 이렇게 한다고도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도 백신 안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독감 백신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순독보살미 한 번 맞춰줬던가 그죠? 그리고 말고는 누가 한 번 또 맞춰준 거 말고는 가가지고 맞은 적이 없어요. 이제 이번에도 뭐 이렇게 백신 나오면 맞아야 될 텐데 그죠? 어디 가서 맞아야 되겠죠? 백신 나오면. 대구의 대구 그 시장은 백신 왜 우리한테는 안 맞추냐고 백신 본래 대구시장 맞게 이제 돼 있었는데 일정이 늦춰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부터
더 중요한 사람은 의료진이 더 중요해요. 시장님은 좀 며칠 지나서 맞추세요 하니까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대구시장님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또 망신을 참 그 거사님은 참 주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책 봐가지고 이렇게 의료진이 이렇게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우리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누구는 백신을 서로 맞으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맞겠다라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잘 모르면 내가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또 나오던데 전에 한명숙 총리가 무슨 죄로 감옥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3명, 4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폭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증언을 검찰에서 강제로 시켰다. 검찰에서 이렇게 심지어 연습까지 했다. 검찰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증을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증언하라고 해서 연습하고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그렇게 했다.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제 뭐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3명, 4명이 그렇게 다 폭로를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참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한명숙 총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사람을 검찰이나 경찰이나 비슷하죠. 뭐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손바닥 뒤집기보다 아주 쉽겠구나. 뭐 검찰이 얘기하는데 뭐 그 무서운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법정에서 얘기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지금도 그렇고 정말 그 뉴스는 정말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